제20강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입니다. 지금 제목만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최저한세 쪽도 중요하지만 아까 했던 19강하고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제 최저한세 조정이라는 말은 각종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해 주지만 세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 최소한이 이제 퍼센트가 다 다른데 우리가 학습하는 파트의 구간은 7%입니다. 7%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야, 너무 많이 세액 감면 공제 안 돼. 세금 조금만 좀 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7%가 최저한세이고 각종 감면 등을 적용하고 법인세율을 계산한 감면세액과 비교를 하고 아예 다 빼고 다 빼고 나는 거랑 일단 최저한세를 다 없는 셈 치고 계산한 거랑 비교를 해서 최소한 7%는 내야 한다. 뭐 그런 규정입니다. 준비금, 송금산입, 세액공제 이게 이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순위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개념이에요. 냉장고에 우유가 2개가 있어요. 냉장고에 우유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유통기한이 하루 남았고 하나는 유통기한이 5일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입맛부터 먹겠죠, 맞죠? 그런 개념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준비금부터 안 해주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중요도죠. 송금산이 안 해주겠다. 그 다음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 그 다음 세액 감면 안 해주겠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아주 늦게 안 해주겠다. 얘부터 없애겠다, 날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적용 배제 순서인데 실기에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순서대로 배제를 시켜주는데 얘는 이제 이론 시험용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론 시험. 근데 어떤 문제는 최저한세 적용 순위는 또 여기에요. 이렇게 되고요. 최저한세 배제 순위는 0이에요. 외우시던지 아니면 그냥 아싸리 그냥 항 난리 보든지.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시험치 학습 공부할 때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를 달달달 외우고 갔었는데 준비금, 송금산입, 공제 및 감면 이렇게 외우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려면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 및 공제. 그 다음 송금산입, 준비금. 근데 얘가 제일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한 돈부터 얘는 안 해주겠다. 준비금. 그 다음 소득, 송금산입 안 해주겠다. 공제, 감면, 소득, 공제, 비과세 안 해주겠다. 얘는 이제 웬만하면 해줄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최저한세 적용 부분에 대해서인데, 요거 화면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모든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세금이고요. 얘는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애들을 빼고, 최저한세 적용되는 애들을 빼고 계산했을 때 7%로 계산하면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은 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지금 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조정감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준비금이 먼저 안 해줘. 야, 너 그거 100만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돼. 뭐 안 돼. 얘네들 조정감이에요. 야, 어디서 200 안 돼. 여기도 안 돼. 야. 그래서 조정 후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조정감이 발생 안 됐네. 얘만 발생이 됐네요. 얘만 조정감이 발생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조정감. 맞죠? 얘 안 되는 걸로 바뀌었네요. 안 되는 걸로 되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이 부분은 이제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부분 좀 고민하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넣으면 알아서 해줘요, 컴퓨터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을게요. 적용만 넣는다. 배제는 넣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요. 적용만 넣는답니다. 적용만 넣는다. 적용만 넣는다가 뭐냐면 배제는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제 20강의 핵심이 뭐냐면
넣을 때 여기 위에 데이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 것은 요 밑에 감면하고 이제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만 넣는다. 아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조정 명세서에 나온 그 데이터는 넣으면 안 돼요. 아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있죠? 그런 것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배제인지 적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와야 돼요. 알고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정감이 발생되어서 안 돼. 그 다음에 왜 안 돼? 안 되는 순서가 안 돼. 너 안 돼. 그래서 공제가 먼저, 이게, 준비금 먼저 날라가고, 그 다음 송금산이 날라가고, 그 다음 세액공제 날라가고, 그 다음 세액 감면이 좀 늦게 날라가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전에 소득공제, 비과세, 맞죠? 그런 것도 날라가고. 그런 식인데, 순서, 너무 그냥 컴퓨터 보고 딱 넣으면, 숫자 넣으면, 얘 먼저 날라가고, 그 다음 날라가고, 그 다음 날라가고, 이런 순서인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나머지는 다 날라갔는데, 얘는 31,800원만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해주는 거죠. 원래 400만원 해주세요. 했는데, 안 돼. 3,968,200원만 해줄게.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하지 않은데 요게 중요한 거죠.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는 말은 7% 미만이라도 감면해주겠다. 얘는 무조건 해줄게 해서 얘는 최저한세 적용에 잣대를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 검문이 있어요. 검문. 우리 코로나 검사 검문 하잖아요. 맞죠? 코로나 검문할 때 최저한세 적용 배제 애들은 그냥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르지 않는다. 거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력하시면 안 되죠. 입력하는 것은 거르는 채 이제 온도 측정하고 측정하고 14일간 격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이니까 입력 안 하는 것이 주제예요. 결론적으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입력한다라는 말입니다. 7% 미만 시 감면 등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말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작성한 후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다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제작.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돌리기 한 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냥 돌리기는 곧 보여드릴 겁니다.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아시겠죠? 얘가 1번. 그리고 나서 여기 가서 얘가 2번입니다. 얘가 2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얘가 3번이에요. 얘가 3번. 그럼 1번, 2번, 3번 돌았죠. 돌고 나서 이제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을 쭉 이제 흔히 말하는 쭉 모았어요. 이거죠.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 쭉 모아가지고 여기 가서 검사를 합니다. 여기 4번입니다. 빠꾸. 그 다음 빠꾸 다음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일로 옵니다. 여기 5번 이렇게. 그 다음 여기 6번.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다시 돌리기라고 했죠? 얘가 7번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돼요. 흐름이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돌리기 1번 하고 돌리기 2번 갔다가 최저한세 검사 받고 다시 1번 갔다가 다시 2번 갔다가 법인세 과세표준 이렇게 가요. 이 중간 내막을 다 무시하고 이제 문제에서 1번, 2번을 언급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하면 어떻게 하냐? 얘 갔다가 1번, 2번 언급 안 하니까 바로 최저한세 갔다가 그 다음 돌리기를 안 하고 바로 일로 오는 거죠. 얘하고 다시. 그래서 현재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최저한세 가가지고 한번 털고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재작성한다. 이게 이제 보통 나오는 문제의 형태예요. 돌리기까지 나오는 것이 요즘 트렌드고 과거에는 계속 여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데 있죠. 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감면세, 세액공제는 다 넣습니다. 그냥 다 집어넣어라. 다 넣는데
세액 감면하고 공제 부분 칸에만, 세액 감면 및 공제 부분 칸에만은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는다. 절대 최저한세 적용 배제의 금액을 입력하지 않는다. 이게 주제예요. 알겠죠? 돌리기 말고 최저한세 자체의 문제는 얘가 주제예요. 최저한세 자체의 문제는 절대 배제의 금액은 넣지 않는다가 주제가 됩니다. 돌리기 문제는 여기 지금 뒤에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는데 요거는 돌리기 문제가 나오면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이 파트를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스킵했다가 자, 여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 문제 37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77페이지. 자, 문제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맞네요. 요거 화면 오픈해 주시고, 얘, 이렇게 할 거예요. 얘 누르고, 그 다음 얘 누르고, 다시 얘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얘를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왜 그렇지? 여기 위에 전체 삭제. 다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요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빠르게 해볼게요. 131450 플러스. 깔끔하죠? 입금산이 성공산이 그대로 47910 플러스 35170 플러스 내립니다. 기부금 한도 초기 3250 플러스 3250 플러스 그다음 자, 2월 교선금은 2011년도 이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깔끔하게 2월 교선금 500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 아까 우리 확인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어디였냐면 여기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었죠. 그런데 시험 칠 때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때 되는 과감하게 어디 들어간다? 여기 공제 감면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제가 그래도 저는 확인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확인하는 방법 보세요. 지금 여기 친구는 뭐냐면 세액 감면이죠. 감면이 요 두 개예요. 맞죠? 냄새는 이제 여기 나니까 최저한세 적용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있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이네. 오케이. 적용이네. 그래서 여기 칸에 450만 원 입력하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이제 여기죠. 세액 공제라는 칸이잖아요. 맞죠? 냄새는 최저한세 아까 적용이었으니까 얘는 최저한세 배제겠죠. 그럼 배제 쪽을 먼저 찾아보는 거야. 최저한세 배제 딱 가면 두 번째 칸인가 첫 번째 칸 바로 나오죠. 맞죠? 맞지요. 암기하셔도 좋으나 암시 굳이 안 해도 여기 나온다는 거야. 금방 좀 찾았죠? 얘는 여기 넣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최저한세에 적지 말을 것. 최저한세에 적지 말 것. 입력하지 말 것. 알겠죠?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최저한세 입력할 때 입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가산세 있잖아요. 10월달 거는 지급 명세서 제출은 이제 우리 현행법으로 할게요. 현행법은 얘는 간이지급 명세서이기 때문에 0.25로 가야 돼요. 간이지급 명세서로. 메인에 가서 한번 입력해보는 쪽으로 가라고 했죠. 가산세액 계산서에 가서 그 다음 미제출 가산세에 보면 간이지급 명세서죠. 간이지급 명세서. 자, 간이지급 명세서로 바뀌었죠. 여기 간이지급이 얼마? 1,500만 원. 일단 입력할게요. 할인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37,500원 할게요. 자,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적겠습니다. 37,500원을, 여기 가산세에 넣겠습니다. 37,500원. 일단 넣었어요. 자, 중간 연합세액 여기 있죠? 127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최저한세 반영시켜 볼게요. 여기 저장 누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장 누릅니다. 누르셨어요? 자, 누르고 여기 아예 아니고 최저한세 여기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서 클릭하고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게 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주먹구구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 바퀴 돌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한 바퀴 안 돌고 그냥 바로 왔잖아요. 맞죠? 최저한세 조정에 가서 여기 있죠. 여기 자, 위에 칸에는 감면이고요. 아래 칸에는 공제예요. 근데 현재 문제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얘를 넣어야 돼요. 450만 원. 450만 원이 뭐냐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이죠.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 칸에 가서 얼마나 넣는다? 450만 원 넣습니다. 조정감이 빵 발생되죠. 맞죠? 두 번째, 요거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똑같은 말이에요. 넣지 않는다고. 알겠죠? 안 넣으면 돼요. 그러면 조정감이 발생돼서 어떤 느낌이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야, 니 지금 974만 4천 났어? 안 돼. 997만 원 내야 돼. 그래서 이만큼 안 해줄 테니까 997만 800원 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450만 원어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치 해주겠다? 427만 3,200원어치 해주겠다. 얘를 여기에 가서, 자, 이 금액을 요렇게 가서 요거를 수정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다 돌리기 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돼요.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데 얘는 지금 수정이 자동으로 안 되겠죠. 4273 입방빵을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딱 누르고 4273 6빵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4273 2빵빵이네요. 4273 2빵빵 이렇게 4273 2빵빵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4273 2빵빵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저장. 현재 우리는 요 페이지 풀이를 했어요. 요 페이지 시험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그냥 적당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87페이지 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공제 감면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최저한세 조정도 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도 작성해라. 전부 다 작성하는 거 맞죠? 그리고 분납 가능한 최대 한도 분납도 해라.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지금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사업용 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 2억 6,070만 원으로서 이거 문제 좀 자주 나와요. 이 문제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이제 투자에 관련된 거 일단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한번 가볼게요. 뜰이 가보세요. 여기랑 잠시만요. 자, 뜰이 여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랑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여기 19페이지인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일단 시험에 자주 나왔던 친구예요. 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서 우리가 조금 암기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새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새 물건을 살 때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제 새 물건을 살 때 했으니까 중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고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산 것이 아닌 빌린 것에 대한 개념인 리스는 제외입니다. 리스 안 해줘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리스보다는 중고가 많이 나와요. 중고는 안 해줘요. 중고가 허용되는 건 하나예요. 건물만. 건물은 무조건 새 거를 지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건물을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새 물건을 샀을 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고요. 중고와 리스는 제외를 합니다. 중고와 리스는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및
포스 설비 등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요것도 암기입니다. 왜 암기해야 하냐면 컴퓨터가 안 해주니까. 이 두 가지를 외우시고 이제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 여기 나오죠. 세액공제. 지금 금방 어디 클릭했냐면 세액공제 여기 클릭했어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뜨리에 가서 이제 얘를 클릭한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얘를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얘가 얼마였지? 금방? 이 돈인데 여기서 제가 뭐는 제외하라고 했죠? 중고자산은 제외시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260-700-000에서 260-700-000에서 중고자산 얘를 뺍니다. 빼기 27300-000 얘를 뺍니다. 얘를 빼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몇 퍼센트라고요? 3%. 이 숫자를 아까 우리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여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원에 가서 넣어주시고 공제율도 클릭해서 3%를 해줘야 돼요.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자료지, 이 자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료. 자, 이 자료를 여기 1번의 자료를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적습니다. 여기 3번에 갑니다. 1에 있을 수도 있고 2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1이에요. 1에 가서 작성하고 여기 가서 한 번 더 작성합니다. F2 누르시고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누르시고 2021년 단기분은 올해 거고 2월분은 옛날 거예요. 2월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2월분이 몇 차년도냐 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컨트롤 C에서 여기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살짝 타고 가보면 어떤 화면이 하나 나오냐면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조정감에 뜨는 그 숫자 있죠. 조정감에 뜨는 그 숫자가 뜬다면 여기로 이제 미공제로 이제 합니다.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원에 입력을 해서 숫자를 띄우고 그것을 3번에 와서 흔히 말하는 합계표 형식으로 저장을 했고요. 얘를 한 번 더 저장합니다. 어디에? 제일 밑에.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다시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뜹니다. 불러오기를 클릭 한번 해봅니다. 불러오기를 클릭하니까 자, 금방 이름이 세액공제였잖아요. 세액공제 여기. 없네? 여기. 여기 있네. 맞죠? 얘가 지금 저장이 되었어요. 저장. 자, 700200이에요. 그 다음 여기 가서 메인에 가서 여기 크기 어렵잖아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클릭하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7002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자료는 다 틀렸죠? 맞죠? 앞에 자료가 틀리니까 얘만 띄운 거예요. 아시겠죠? 좀 노가다지만 한 번쯤은 한번 해볼 만하니까 두 개 지우고요. 이거 다 지워보세요. 아까 가산세는 사실은 이제 위에 문제에서 우리가 한 거라서 그대로 둬도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일단 지울게요. 다 지우고 얘만 띄울게요. 얘만 띄우고 이제 2번부터 가겠습니다. 결산서당 단기순위 여기 TD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 입금산입, 송금산입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입력하고. 그 다음 중간에나 여기 가서, 근데 얘는 어차피 얘네들 다시 입력할 거예요. 200 플러스 엔터 183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시킨 대로. 5번은 생략할게요. 5번 생략하고 지금 분납도 조금 이따 할게요. 알겠죠? 분납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저장 누릅니다. 저장 누르고 이제 최저한세 한번 가볼게요. 최저한세 가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불러와 줍니다. 아까 우리가 입력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불러오기 하면 얘가 불러와 줘요. 불러오기. 예. 딱 불러와 지죠. 맞죠?
조정감이 발생이 안 됐네요. 안 되면 여기서 끝이에요.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조정감이 발생되면 요 공제 명세서 뜨리에 가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숫자를 넣고 저장 버튼 누른 후 다시 여기 가서 다시 부르기 합니다. 다시 부르기 하면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가서 다시 부르기를 합니다. 부르기 하면 얘 숫자가 작아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워드 닫혀요. 이해가시죠?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일단 여기 가서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분납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납 규정 아실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분납이 된다.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여기를 째려봅니다. 여기. 됐어요? 여기 보면서 엔터 탁 쳐보세요. 쏘리. 한 번만 더. 엔터. 여기. 보입니까? 얘가 나중에 내도 되는 돈이에요. 여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9558288 엔터. 끝.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분납은 최대한 분납하고자 한다는 말 꼭 써줘요. 왜냐하면 최대한이라고 말이 나와야 내가 이번에 한 방에 다 내도 되잖아요. 분납 안 해도 되잖아. 아니 분납을 1원만 분납해도 되잖아. 맞죠? 최대한 분납은 프로그램에서 뜹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가산세가 있다라면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 원에 플러스 돼서 알파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끝이 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돌리기 해도.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39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398페이지. 페이지 398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약간 힌트를 줬죠.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 단기순이익이 필요하다, 맞죠? 단기순이익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에 제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6117278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세무조정 내역에 지금 법인세 비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확인되었다, 맞죠? 그럼 따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쭉 내려서 여기 입금 산입이죠? 자, 입금 산입 부분 이렇게 그냥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 입력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등을 굳이 추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118007400 여기는 95672빵빵 이렇게 입력하고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2월 교선금은 두 가지 주의하라고 했죠. 2011년 이후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각사소득 금액의 60%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당사는 또 중소기업이죠. 다 넣으면 되고 이 돈 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계산기가 좀 필요하네요. 계산기로 15920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았다. 맞죠? 15920 플러스랑 30500 플러스 탭 누르고 여기 2월 교선금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지죠. 이렇게 넣었고 자, 이 부분 잠깐 스킵하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 영수증 출치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여기 가산세 명세서 가서 여기 미제초 가산세 지주 증명서류 여기에 580만 원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넣고 계산기 두드려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얘를 컨트롤 C 하고 저장해도 상관없고 그다음 여기 가산세 계산서 가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엔터 중간에 납 20500 플러스 엔터 여기 그다음 분납은 일단 대기. 이 부분이 현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한번 확인했으니까 60525 플러스 이렇게 넣고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찾아보니까 6이 나오네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인데 최저한세 적용도 있고 최저한세 지금 이제 중소기업 어디 갔어? 그건 뭐였죠? 세액 감면이죠. 감면
여기네, 가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도 있고, 여기 갔더니 최저한세 적용도 있고, 맞죠? 일단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헷갈려요. 헷갈리고, 여기서 일단 멘붕이고, 두 번째는 여기 연구인력개발비 여기 가서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죠. 여기에 1, 2, 4, 4, 0 플러스. 만약에 요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인마가 배제니까 인마는 적용이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얘가 지금 적용이니까 얘는 배제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뭐 흔히 말하는 찍기라도 되는데 이렇게 세 개 나왔는데 인마는 적용이고 인마는 배제예요. 그럼 인마는 갈 데 없어요 지금 맞죠? 그리고 나서 사실 찾아본 거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글이에요. 창업기업 체액감면 업종 감면료 이 내용이 뭐냐면 2017년, 2018년, 2016년 이 해당 해 때마다 규정이 좀 다르게 해서 최저한세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혜택이 있었어요. 이게 대충 내용이 뭐냐면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소득세의 50%를 보통 감면해 준다.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광업, 제조업, 전설 우리 학원은 요거예요. 우리 학원은 여기 없나? 있을 건데. 여기 있네. 직업 기술 분야 학원 이런 거 있지 맞죠? 이런 걸 내가 창업을 한다면 시스템 통합 관리 연구 개발 제조업 있죠 여기 제조업 광업 음식점업도 마찬가지죠 맞죠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창업한다면 세금을 몇 퍼센트 감면해 주겠다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 얘기 되게 큰 거죠 그럼 세금을 50% 감면하고 좀 대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여기 보면 최저한세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도 또 해주고 완전히 그럼 세금 안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마지막에 여기에 어디지? 있네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된대요. 같이 안 해주겠다 이 말이죠. 당연히 창업이 더 유리하니까 창업 쪽만 해주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안 해주고 각종 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 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창업 중소기업 중복에 얘 두 개는 안 되지만 얘는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맞죠?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입니다. 적용. 아시겠죠? 적용인데, 이런 말 있죠. 배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가 배제더라? 뭐, 어딘가 배제가 있어요. 여기 있네. 다만, 창업분부터 2018년도부터 청년 창업 소규모 사업자 창업 위기 창업으로 100% 감면율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이제 배제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저는 왜 관심이 없냐면 이 나이 이하가 돼요.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자녀 추가 공제 이런 거 다자녀가 되어야 관심이 있죠. 맞죠? 결혼 안 하신 분은 일단 관심이 없잖아요. 나이 지나서 관심 없어요.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맞죠? 여기 보면 여기 얘를 안 해준다는 말이죠.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죠. 그래서 요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중복 적용 안 되니까 얘 안 해주고 얘 해준다는 거죠. 그 얘가 적용으로 들어가요. 적용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죠. 얘를 지우고 얘를 다시 730200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근데 저라면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시비 걸기 위해서 나는 못 맞췄으니까. 그래서 여기 회사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 양반 나이를 한번 보는 거야. 65년생이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좋아. 개업이 언제야? 9기야? 2026, 2002년도잖아.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있겠죠, 뭐. 2002년도는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시비 건다면 충분히 시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저도 처음 봤던 문제라서 처음 볼 때, 이 2018년도 문제인가 그랬어요. 처음 봤을 때 제가 틀렸어요. 저도 당연히 두 개 다 넣었지. 두 개 다 넣었지.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게 적용인지 제외인지 잘 모르겠고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당황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좀 이의제기 할 만한 문제네요. 이의제기. 사업주가 65년생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그 다음 여기 최저한세 이제 부릅니다. 최저한세에 가서 부릅니다. 불러오기 이제 이렇게 불러오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불러지죠. 자, 여기서 저기 아까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중소기업 요거 세액 감면 얘는 적용이니까 넣어주고 얘는 안 넣습니다. 알겠죠? 얘는 안 넣고 얘는 안 넣고 얘만 넣습니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거네 여기 요 칸에 얘를 넣습니다. 7302000 7302000 하고 엔터 딱 치면 조정감이 발생되죠. 5432760만큼 안 해줄 거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돈으로 바꿔야 돼요. 이 돈으로. 그래서 자 여기 값을 요거 값을 요거로 바꿔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67587-240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가서 67587-24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서 엔터 한번 딱 치면 분납에 딱 나와요. 땅 이렇게 나오죠. 맞죠? 밑에 나옵니다. 분납 8세액 4222360 엔터. 여기 보면 요 금액만큼은 가산세니까 분납이 안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에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고 하긴 좀 그래요. 책에도 제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 낸 그런 거잖아요. 맞죠? 이거 솔직히 나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지. 맞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 됐죠? 분납했고 중간이라 입력됐고 되었죠? 이렇게 위에 보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틀릴 만하죠? 얘를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 주의는 아닐 것 같고 파랑이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까 387페이지 문제로 옮겨놨어요. 세액공제에서 3로 옮겨놨고 자, 이번에는 446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46페이지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446페이지는 요거 입력하고 하면 돼요. 연구인력비, 개발비, 세액공제, 얘는 최저한세, 제외다. 맞죠? 배제고, 고용주인데 찾아보셨어요? 최저한세, 적용이더라. 맞죠? 얘가 최저한세, 배제죠. 요 세 가지만 잘 이제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법인세분의 지방소득세는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는 게 맞아요. 맞고요. 중간연합에는 원래 없어요. 지방소득세가. 알겠죠? 원천징수세는 지방소득세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장난 안 치더라 이 말이야. 대놓고 여기에서 330만 원 해놓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당연히 30만 원 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법인세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켜놓고 여기 가서 조금만 줄이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볼게요. 350 플러스 100 플러스 150 플러스 아우 쉬워. 자, 요거 이제 고용증대가 최저한세 적용 2,000이었고 나머지 여기가 700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맞죠?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기납부세액이 중간연합이 1,000만 원에 따당 하고 300만 원 땅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 끝났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최저한세 부분을 이제 불러옵니다. 아까 전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꺼내놨는데 고용증대는 최저한세 적용이다. 뭐 이렇게 찾아냈어요. 찾는데 좀 시간 걸릴 수 있고 혹시나 최저한세 조정 가서 불러오기를 하죠. 여기 이제 불러오기 이렇게 한번 하고 불러오기 조회 불러오기 아니네 불러오기 하면 뿅 이렇게
이렇게 불러오면 여기 지금 고용증대 요 글자 세액공제 맞죠?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가 124번 여기네. 맞죠? 세액공제. 자, 공제 여기 가서 고용증대 여기 2천만 원을 적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감이 빵 이렇게 생기죠. 맞죠? 생기면 얘를 1,90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가서 얘를 2천만 원을 뭘로 바꾼다? 1,90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맞죠? 최소한 100만 원은 세금 내야 하지 않겠어? 뭐 그런 얘기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에 돈을 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맞죠?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었고 그게 안 나오네. 맞죠? 1,900만 원과 700만 원 빠진 나머지가 실제 내 돈이죠. 그렇죠. 1,400만 원이 실제 내 세금이에요. 내 세금. 맞죠? 1,400만 원 중에서 내가 1,400 미리 냈으니까 100만 원만 낸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자, 이번에는 499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맞죠? 문제가 축소시키고 현재 문제가 최저한세 때문에 이제 배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231570 플러스 51220 플러스 79570 플러스 자, 그 다음 기부금 한도초가 2월에 송금산이에요. 6270 플러스 2월 교성금은 2011년도 이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21 플러스 엔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소한세 적용 대상이죠. 6240 40 플러스 근데 이거 시험 칠 때 기억 안 나면 아까 그 화면 확인하세요. 중간에랍 5100 플러스 엔터 920 플러스 그 다음 이제 최저한세 조정 가서 불러오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저장 안 했거든 내가. 저장 꼭 눌러주시고 최저한세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하지 않은 거는 내가 강제로 넣어줘야 돼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624만 원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 넣어야 돼요. 감면에 가서 624만 원 넣으면 조정감 발생. 그럼 요 돈. 그래서 요 돈으로 여기 바꿔줘야 돼요. 여기 5368 오빵빵 5368 오빵빵 엔터. 그리고 나서 또 저장 버튼. 아시겠죠? 기본 틀렸어요? 자, 요라면 틀립니다. 왜 이랬을까? 627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최저한세 관련된 문제는 했고요. 얘는 이제 돌리기 문제입니다. 아까 387페이지를 한번 해봤죠? 한번 해봤고 이번에 38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80페이지. 아까 금방 했던 문제의 확장이에요. 최저한세가 또 들어가는 문제예요. 들어가는 문제고 별개 문제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해자 코드는 9104로 갈게요. 9104.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얘랑 얘만 갔다 오세요. 얘랑 얘만 한번 해보시고 제가 또 클릭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뜯어볼게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라고 나오죠? 3가 나와요. 3. 1, 2 안 나오고 3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3 안에 보면 1번 있고 3번 있잖아요. 맞죠? 3번 이거예요. 단기 공제 및 2월 계산 탭, 요거고요. 그 다음, 하나 빠졌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요거.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계표, 요것도 작성해줘야 되고요. 그게 지금 말이 없네요. 그 다음,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그 다음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일단은 이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쭉 입력하고 불러오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먼저 작성하고 쭉 한번 불러와주고 해야 되는데 얘부터 할게요. 그냥 얘부터. 어차피 어글이 된다고요. 찢어진다고요. 이게 깨진다고요.
깨져서 얘부터 작성할게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뜰이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있죠. 얘를 찾아볼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세액 공제잖아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입니다. 뜰이 아닌데. 여기 1번 한번 가보시면, 아니네. 2번 한번 가보시면, 1번하고 2번이 감면이에요. 1번하고 2번이 감면인데, 2번에 가면, 여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F2 누르시면, 여기 있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 있죠. 맞죠? 얘를 지금 작성하는 문제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문제가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는 지금 입력할 수가 없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산출세액,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이 안 돼요. 그때 나왔던 문제는 여기가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작성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작성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단기 발생 연구 인력비, 개발비, 단기 발생 연구, 여기 있네요. 연구 인력, 어딨지? 여기 있죠.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가야 돼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 대상이고,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에는 적용 제외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적용 제외에 가서, 세액 공제 파트니까, 여기에 200만원. 200만원 넣겠습니다. 얘는 이제 원래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원래 여기, 일반 연구 및 개발비 명세서 있죠. 얘를 작성하면 여기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여기서 불러와줘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얘를 이제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냥 입력만 하면 단기 증가율과 전년도 빼기에서의 그 증가율 맞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강제로 넣었습니다. 하고 현재 문제에서는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뜨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뜨리만 할게요. 끝났나요? 정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는 여기 보면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일단 입력 안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 여기 넣는 숫자는 단기 것만 넣어요. 단기 것만. 그러니까 전기에 작성할 때 입력이 됐겠죠. 전기 서식지에 맞죠? 입력 안 해요. 입력 안 하고 여기 갑니다. 여기 여기 가서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특별세액 감면이에요. 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예요. 알겠죠? 공제하고 감면을 하면은 달라요. 얘는 세액 공제예요. 3번에 가서 3번에 이거 어디 갔어? 근데 200만 있네. 불러와지나? 입력이 다 돼. 헐. 네. 저번에 게 그대로 있네요. 좀 지웠다가 할게요. 요거 먼저 할게요. 단기 발생 연구 인력비 요거 할게요. F2 누르시고 여기 최저한세 연구 인력 개발비 최저한세 적용 제외 요거 누르시고 사업년도 2021년도 가시고 단기분이 200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제외이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여기에 입력하는 일이 없어요. 알겠죠? 제외니까. 그러니까 조정감이 발생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입력 안 해요. 다시 가서 자 이번에는 여기 갈게요. F2 누르시고 여기 바로 첫 번째 있죠? 첫 번째 누르고 얘가 전기니까 2020년도로 하고 얘를 2월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2월분인데 1차 년도나 2차 년도는 또 뒤에 또 입력해줘야 돼요. 500만원 누르시고 1차 년도에 가서 500만원 누르시고 요거 좀 특이하죠? 여기 있죠? 여기 2월분 누르시고 1차 년도 누르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가서 아직 조정감 발생 안 됐으니까 저장 한번 누르시고 일단 화면 잠깐 끌게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요거 하셔야 돼요. 공제 근데 현재 문제에서 요거 하지 않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볼게요. 공제 감면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를 클릭하시고 이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최저한세 적용해 가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
3940 플러스, 이렇게. 이거 안 되네? 왜 안 되지? 여기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블록이 한번 하고 갈게요. 블록이 밑에 거는 두 개는 자동 작성되니까.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 여기 세액 공제 부분은 여기랑 여기죠? 여기 불러와졌고, 여기 불러와졌고, 정기 2월에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죠? 이렇게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졌고, 이 두 개는 제가 불러왔고요. 이 두 개는 불러왔고, 얘만 입력했어요. 3940 플러스.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사이드로 좀 밀게요. 결론은 뭐냐면, 인마는 이제 적용이고요. 인마는 배제고, 인마는 적용인 거죠. 맞죠? 이 두 개가 적용이에요. 이 두 개가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800만 원이죠. 8940000은 적용이에요. 이 부분이 적용이에요. 요것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배제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얘를 누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클릭하겠습니다.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양이 요 세 가지 모양이 여기 894만 원 나머지 지울게요. 일단 눈에 좀 거슬리니까 나머지 좀 지우면 894만 원은 적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돼요. 맞지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네. 자, 여기 894만 원 얘가 얘랑 얘인 거죠. 두 개 적용이니까. 그다음 200만 원이 배제인 영민력 개발비가 된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입력하겠습니다. 단계 순위 여기 203500 플러스. 컴퓨터 이상하네. 그다음 여기 가서 27850 플러스 10415 플러스 이렇게 다 됐고 원천 납부세액 여기 원천 납부세액 여기 88만 원. 그다음 분납 여기 클릭하면 밑에 빵 아이고 누르면 분납 금액이 나옵니다. 2367 플러스 이렇게.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직 안 끝났죠. 세제한세 가야 되잖아요. 저장 누르시고 세제한세 가서 200만 원은 입력 안 합니다. 얘만 입력하는데 얘가 아까 우리 공제 감면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입력했잖아요. 자동으로 8940000만 불러와지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세제한세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가 8940000만 딱 들어와요. 물론 이제 하나는 감면이고 하나는 공제이기 때문에 분할돼서 나오겠죠. 200만 원 안 불러줘요. 불러오기 하고 yes.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확인. 아까 전에 그거는 안 되는구나. 요거 안 되네. 요거 맞죠? 얘가 지금 빠져 있네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우리가 아까 감면 작성을 안 해서 그런가 보네. 맞죠? 이건 작성 입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기 394만 원. 얘만 지금 조정감이 딱 발생됐네요. 그래서 얘를 고쳐야 되겠죠? 고치면, 계단기 한번 꺼내 놓을게요. 그냥, 고치면, 계단기 말고, 이렇게 갑니다. 고치면, 다시 여기 세액공제 조정 마우스에서 뜨리 갈게요. 여기, 뜨리 가서, 여기, 아까 500만 원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쭉 뻗어가지고 쭉 뻗어서 여기 세제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여기를 이렇게 따서 요만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적으면 돼요. 218450 이렇게 안 해줘요. 쭉 가면 이렇게 요 금액만. 그래서 요 돈이 되는 거죠. 끄시고 또 어디 가냐면 제일 밑에 공제 감면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하면 500만 원 들어갔던 요 금액이 조정이 돼요. 불러오기 뿅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여기 가서, 근데 여기서 이제 불록이 이렇게 해버리면 다 어글이 나요. 맞죠? 불록이 해도 되는데, 요금액이 바뀔 거거든요. 요금액이 얼마로 바뀌는지 꺼버렸네. 요걸로 갈까? 얼마로 바뀌냐면, 이렇게 합판금액 3940 플러스랑 4781550이랑, 요 두 개. 872550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요 금액이 바뀌니까, 요금액 8940이 아니라 871로 여기 가서 50, 여기에 872150 이렇게 딱 바뀝니다. 조금 복잡하다 하죠? 복잡한데 한 바퀴 돌린 거예요. 한 바퀴 돌리는 거. 돌리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연습 좀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되진 않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조정감을 발생시킨 데이터이다. 얘는 색깔을 제가 빨간색 했어요. 빨간색. 상당히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얘는 했으니까 요번에 470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자, 470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제목을 해줬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세액 공제는 뜰이죠.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및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보니까 여기에 봐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요거 작성하는 문제예요. 요거 작성하는 문제. 여기 와서 쭉쭉쭉 내려서 찾아보면 계속 내려오면 고용 증대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맞죠? 여기서 F4라고 해서 F4를 딱 가니까 이렇게 떠요. 비슷한데? 청년 2.5, 청년 외에 4명.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찾아가 보는 거죠. 어디 찾아가? 회사 또 등록 가보는 거죠. 실제 문제 해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울산이잖아요, 맞죠? 와서 보니까 어디예요? 인천, 맞죠?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볼게요. 여기에요. 아니, 울산 촌놈이 인천이 수도권 낸지 수도권 밖인지 어떻게 알아요? 울산 사람이. 내가 인천 사람도 아니고, 맞죠? 이때 알았어요. 인천이 수도권 내예요. 와, 진짜. 시험 너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이야, 그래서 여기 수도권 내 여기 2.5 하고 여기에 4 하면 끝이에요. 와, 진짜.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럼 이 돈은 있잖아요. 여기 컨트롤 C에서 붙이게 하시고 여기 3번에 가셔가지고 3번 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가서 F2 누르시고 고용 이렇게 치면 나와요. 고용 증대 여기 가서 엔터 치시고 2021년에 컨트롤 V 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물론 저장 버튼 누르시고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그 법인 조정에 요거 있잖아요. 공제가면 추가 답부 생각하기 얘는 위에 게 작성이 되었다면 불록이 하신대요. 여기 불록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세액 공제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끄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문제 506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포인트는 얘입니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에 전기 2월분은 입력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여기 가서 입력하죠. 맞죠? 앞부분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먼저 꺼낼게요.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를 누르고 여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은 아까 봤듯이 여기 이번에 여기 입력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입력이 안 되고요. 가면 입력이 안 되고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는 여기죠. 적용지역 여기 가서 이게 개선 내역이 안 되죠. 여기 가서 그냥 35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하고 적용 대상에 넣으시면 안 돼요. 적용 제외에 넣어야 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쭉쭉쭉 내려가지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기에 가서 여기 얼마를 넣냐면 단기분만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헷갈릴 수 있죠. 어렵다는 것보다 350 여기 넣어야 되나? 이 입력이 안 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갑자기 황당한데? 요거 아닌가? 요거네요, 요거죠, 요거. 여기. 근데 이름이 왜 똑같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의 증대.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이거 같은데. 이름이 똑같다, 맞죠? 기업에 대한. 여기 넣어볼게요. 여기 350. 이거 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50 넣고, 그 다음 여기 가서, 끝났죠? F2 누르고, 연구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2021년 350만원 넣고, 아래 가서, 다시 F2 누르고, 고용증대가 있는데, 고용증대. 요거죠. 고용증대에 2021년도에는 350만원. 그 다음 밑에 가서 2020년도에는 2월분에 가서 350만원. 전기분 350.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맞죠? 이 부분이 어렵네요.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 메인 가서 다시 여기 제일 아래에 클릭한 상태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그럼 이제 두 개는 불러와졌어요. 세액공제 350만원 불러와졌고, 그 다음 적용 밑에 보면 350에서 700 불러와졌죠? 이렇게 이제 불러와지고, 그 다음 아까 첫 번째 거까지 분명 같이 할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에 제일 위에 여기 있대요. 여기에 51974빵빵 땅 여기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저장. 자, 저장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면 되죠. 법인 조정 2 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입력해 보도록 해서 불러오기 먼저 하고 그러면 얘가 불러와지죠. 얘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 나중에 하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312500 플러스 그냥 쭉 내려서 27850 플러스 110415 플러스 쭉 내려서 지금 얘는 최저한세 적용이죠. 최저한세 적용 애들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 맞네. 12197 연구인력비 개발비는 최저한세 배제죠. 맞네. 오케이. 잘 됐고 원천 납부 여기 중간 내납이 없네. 원천 납부는 일단 88만원 일단 넣고 됐고 분납은 좀 이따가 됐고 자 여기서 저장 누르고 그 다음 메인 누르고 최저한세 누르고 조금 빨리 한번 가볼게요.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불러오기에 700만원만 지금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기 얘도 들어와야 되죠. 요거 중소기업 특별세액도 들어와야 되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니까 감면 칸에 가서 51974빵빵 넣을게요. 51974빵빵 이렇게 넣으면 조정감이 발생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여기에 사실은 2305850만큼 빠져야 되죠. 그래서 빼기로 할게요. 12197-400 빼기 2305850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똑같죠? 여기에 이렇게 989155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들어간 숫자는 여기 있는 두 개의 합이에요. 이 두 개의 합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똑같죠? 5197400 여기 더하기로 해서 4694150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분납 가볼게요. 분납은 따다다다다당당당 빵 이렇게 누르면 밑에 분납할 세액이 뜹니다. 그래서 분납은 여기에 나중에 되는 거 15450 땅 이렇게 하면 되죠.
아십니까? 약간 문제가 어려운데 연습하면 크게 안 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빠진 분이 있는데 빠진 게 뭐냐면 요거 조정감이 발생되어서 이만큼 안 됐잖아요. 그러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고쳐야 돼요. 요거 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뜰이 가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700만 원이 그 아까 고용증대에서 이만큼 안 된 거죠. 맞죠? 이만큼 안 된 게 옛날 거를 먼저 쓰고 올해 거를 나중에 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안 된 게 올해 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게. 올해 거에 가서 여기 미공제 여기에 얘를 넣으시면 돼요. 2305850 이렇게 올해 거를 나중에 써야 돼요. 맞죠? 밀렸습니다. 밀렸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아까 3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게 하면 금액이 조정된 금액이 여기 가서 불러오면 여기가 이렇게 조정된 것이 확인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게 하면 줄어든 금액이 불러와지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 있는 기출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고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오히려 조금 더 쉽네요. 더 쉽고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체크하시고 이 부분은 파랑이로 체크하였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7%이다라는 거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포인트가 여기죠. 입력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입력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실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입력하지 않는다, 입력한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순서인데 일단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원래는 그 다음 최저한세를 만들고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만드는 그런 문제죠. 소득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감면세, 사익공제는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직접 다 그냥 입력해 줍니다.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입력 다 해주시면 되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부분의 칸에는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부분 칸에는 여기가 별표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의 금액만 넣습니다. 별표죠. 최저한세 배제의 금액은 절대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돌리기라고, 일명 돌리기라고 하는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를 먼저 작성하고, 세액공제 1을 먼저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 3번에 한 번 더 적어주는 모습을 띠게 되죠. 네, 살짝 지나가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것은 3%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고, 그때 중고는 안 된다 그랬죠. 새거 물건만 된다.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공제 및 2월의 계산 여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제 감면 및 세액 및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에 집합을 시키고 여기 있는 불러오기 화면만 잘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다 불러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불러오기만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있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때 한번 설명했다시피 만약에 이제 세액 공제면 이제 세액 공제 부분만 조금 검토를 하면 되고 세액 적용 감면 쪽이면 감면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죠. 이렇게 서로 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순서는 그 다음 순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불러오면 여기 있는 부분이 채워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죠.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조정계산서를 열어서 조정감을 만듭니다. 조정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가서 재작성을 하죠. 재작성을 하면서
여기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도 여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적용해주고, 그 다음 다시 공제 감면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이걸 합계표를 다시 불러와서 조정 감면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다시 불러옵니다. 이 돌리기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다시 해보셔야 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요. 정리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다시 얘하고 이런 식이에요. 맞죠? 지금 모습이. 그것을 요렇게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1, 2, 3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합격을 했을 때, 시험 칠 때, 그때는 요거 자주 나와가지고 저는 자주 돌리기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나오기 위해서 저는 좀 반가웠죠. 아, 옛날에 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고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냥 준비금 및 특별상각비는 송금불산이 유보시키고 세액공제 및 감면은 2월 공제 허용분 먼저 2월 해버리고 배제된 거 먼저 한다.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만약에 요번에 적용 안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시험 칠 때 자주 나오는 친구예요. 법인세 감면 내용 중에서 이것도 한번 언급해 드렸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해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중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건 자주 나오는 친구죠. 그 내용이 뭐냐면 지정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몇 % 할인을 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매출액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면 소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120억부터 10억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회사들이 적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거 받아요. 저도 이거 받고 저는 이제 기타 업종으로 소기업의 수도권 외 저는 30% 적용을 받습니다. 30% 적용을 받고, 소기업의 매출액은 이제 보통 숙박음식업 10억, 이렇게 10억,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알고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떤 건 5억짜리도 있습니다. 5.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혜택을 보는데, 이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이걸 챙겨야 돼요. 내가 안 챙기면 어느 누군가가 이거 챙기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저랑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만나면 이거 해라고 이야기 해줘요. 이런 거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는데, 가끔씩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얘를 구분하는 문제. 일단 한번 보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재해손실, 재해를 많이 봤을 때 20% 이상의 손실을 봤을 때 세액공제 주는 거,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시 경정을 해서 세금을 좀 깎는 그런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친구 그 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좀 보통 특징이 뭐냐면 투자 좀 촉진하고, 그 다음 세금을 좀 형평성 공평하게 좀 내려는 그런 약간 느낌과, 그 다음 고용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투자 세액공제나 고용 증가 중소기업 세액공제나 고용 증대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여기에 해라라는 말을 붙이면 좀 말이 돼요. 조특법은. 그래서
연구 인력 개발해라 말이 좀 되죠. 왜냐면 투자니까. 투자해라 맞는 말 같고, 고용 증가해라, 고용 증대해라. 해라라는 말을 붙였을 때 조특법의 좀 특징이 되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해라라는 말이 안 돼요. 외국 납부해라 좀 이상합니다. 재해 손실해라 좀 이상하죠, 맞죠? 해라라는 말을 붙였을 때, 말이 되면 조특법상 세액공제고, 말이 안 되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세액공제들이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적용 배제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우리가 암기하고 가야 될 부분은 중고 안 돼요. 중고 안 되고, 리스 안 돼요. 리스 안 되고, 3% 암기하셔야 돼요. 3%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직접 했죠? 체크를 안 했네요, 제가. 체크 안 했지만 얘는 그냥 아예 문제 자체로 나옵니다. 얘는 문제 자체로 나온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냥 암기형이죠. 소득세, 법인세는 2%, 부가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 속서. 세액 감면을 먼저 해주고, 세액 감면은 2월 공제가 안 되니까 2월 공제가 안 되는 세액공제 먼저 해주고, 그 다음 2월 공제가 되는 세액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는 사실은 세액감면이랑 크게 구분이 좀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파악을 했고, 어색할까지 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최저한세 조정명세에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들이 가장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문제로 방식을 하는 이 문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뿅.